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24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 자, 요약집 24쪽에 부동산 경기 변동 들어갈 차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보통 우리 경기 변동 하시면 우리 요약집처럼 시장, 마켓에 지금 이제 우리 당연히 여기는 마켓 MT가 뭐랬습니까? MT. 마켓 미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켓 어디에서 윗동네, 아랫동네, 오른쪽, 왼쪽 동네 어느 지점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해서 길다방에서 만나는지 그 마켓 트레이닝 합니다. 마켓 트레이닝. 시장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 실상 재테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반적인, 총체적인, 거시적인, 가중평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경기 변동은 전체적이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에서 이제, 자, 우리 경기 변동 시장에 먼저 일단 정태 시장에 가보면 사는 것, 파는 것. 사는 것은 디맨드, 수요, 파는 것은 서플라이, 공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정상 가격, 시장 거래되는 양. 자, 수익선은 가격, 수평선은 수량. 이렇게 했죠. 원점. 근데 이게 Q가 이게 주택, 건축, 이게 우리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이다 이 말이지. 여기다가 상업용 건축 경기, 공장 건축 경기 합치면 광이고, 여기다가 토지까지 합치면 채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주택, 건축 경기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 자, 이 주택 경기 변동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중평균, 이것저것 전부 다 합쳐서 가중평균, 또 거시적으로 상승, 하락 반복하는 것, 이걸 보고 경기 변동을 한다. 자, 그러면 상승했을 때 맨 위에 꼭지, 맨 위에서 맨 위에까지 요걸 폭이죠, 진폭이라 한다. 부동산은 주택 건축 경기는 공급의 장기성, 당연히 우리 동산하고는 전혀 달라가지고요. 공급하는데 오래 걸리죠. 아파트 건축 공급하는데 평균 택지 확보 건축 공급 7, 8년 걸린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7, 8일도 아니고 7, 8개월도 아닌 7, 8년 걸리니까 공급의 장기성, 이것 때문에 독특한 부동산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인허가 받고 막상 분양, 수분양 하게 되면 오래 걸려버리죠. 그래서 높은 산이면 계곡은 깊은 계곡이다. 이렇게 되죠. 높은 산, 깊은 계곡. 진폭이 크다. 이렇게, 진폭이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꼭지점에서 저쪽 꼭지점까지 이렇게 한번 돌아오는 주기, 이게 주기인데 주기. 이 주기가 한 새끼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한 새끼 돌아오고, 이걸 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돌아오는 주기, 이 주기가 일반 경기는 약 10년인데 그것의 2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그렇죠. 2배. 여러분도 우리 시험 출제를 하고 진폭이 크다, 주기는 약 2배다 이렇게 해서 간간히 지문 속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약 2배. 일반 경기 변동의 약 2배. 왜냐하면 이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진폭도 넓고 당연히 주기도 길 수밖에 없죠. 당연하지. 근본적 원인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이걸 보고, 자, 오른쪽, 요약집 오른쪽에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이걸 보고 뭐란다? 후퇴 국면. 그 다음, 후퇴는 이건 지역적, 개별적으로 특정 지역적 시차를 두고 나타나다가요. 이게 하향시장, 불황. 우리 흔히 불황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도 그대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불황. 부동산 시장이니까 일반 경제와 조금 다른 용어로 쓰면 하향 이렇게 부르겠다. 하향시장 국면. 그래서 동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황했다가 그다음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회복이라고 했죠. 회복 국면, 회복 시장, 회복도 마찬가지. 시차적으로, 지역적으로 회복하다가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이제 호황 이렇게 합니다.
호황해서 이렇게 그대로 시험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황, 불황하는 건 일반 경제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죠. 지금 우리 경기가 화이겠습니까? 불황이겠습니까? 불황이겠죠. 불황이겠지. 불황이라는 것은 이 거래량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호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거래량이 수요 공급량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서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호황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쭉 일시적이 아닌 쭉 전체적으로 가면 호황이다. 빠지면 불황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잘 안 되지. 그죠? 불황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불황. 이걸 부동산 시장에는 달리 이제 상향 국면이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 상상. 그래서 상하. 부동산에 톡톡히 써 있는 것이고, 불황, 호황은 전체적으로 일반 부동산 다 쓰는 거다. 둘 다 시험 나오니까요. 같이 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끝내놓으면 회복, 상향, 후퇴, 불황 이렇게 되죠.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가을은 여름 다음에 온다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가을을 겨울 다음에 온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직관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후퇴는 바로 직전 상향 국면 다음에 오는 국면이다. 이렇게 되지. 또 불황은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온다. 이렇게 되지. 후퇴 다음에 불황이 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시험 출제할 때는 후퇴는 회복 다음에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 현실적으로는 봄 다음에 바로 가을 이게 생략되고 여름, 겨울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좀 다 원래 사계절 자연상은 다 있는 거죠. 사계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자, 오른쪽에 그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잘 나오는 또 하나의 그래프 중에 하나는 이게 잘 내리막을 읽어보고 후퇴, 하락, 축소, 수축기.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걸 보고 상승기, 팽창기, 확창기 이 시험 더 잘 나와요. 하락, 상승. 내려가는 하락이지 올라가는 상승이죠. 자, 이 하락기에 부동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평가하고 싶다. 감정평가 얼마쯤 될까 이 부동산을 평가하고 싶을 때는 직전에는 높은 가격 꼭지점이니까 이걸 상한선 기준으로 하여 그때 10억, 11억에 주로 거래했으니까 그보다는 낮게 9억, 8억에 평가해야지 하는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죠? 당연히 직전은 꼭지점이니까 제일 높은 꼭지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제 상한선 기준각이다 이렇게 하죠. 이걸 하한선 기준각이다 해서 틀린 거 찍어라 이렇게 해서 시험 아주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상승기에 직전도로 보면 제일 안 좋을 때도 바닥에 길 때는 불황입니다. 불황에 늪에 빠졌을 때 이때 주로 4억, 5억에 거래했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한선 기준각이고 이걸 보고 상한선 기준각이다 하면 틀릴 뿐다 이 말이지. 하한선 기준각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높게 5억, 6억에 평가해야지 감정평가시 이렇게 시험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중개할 때는 이때 중개할 때는 살 사람이 많다, 팔 사람이 많다. 매수자가 많습니까? 매도자가 많습니까? 하락기에는 당연 매물이 많고 살 사람이 적죠. 매도자가 많죠. 그래서 이때는 매수자가 귀빈이죠. 매수자 한 사람당 매도자 여러 사람 에워서 산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자 중심시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매도자 중심시장 틀린 거 찍으세요. 이렇게 출제를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상승기에는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 비교할 때 누가 적다? 상승기는 살 사람이 많죠. 살 사람이. 팔 사람이 적잖아. 그죠? 팔 사람이 적습니다. 시장에 가면 누가 귀한 사람이냐, 귀빈이냐, 시장 전체에서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 매도자 중심, 매수자 여러 명 에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매도자를 잘 만나야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도자 중심 시장이라 한다. 여기다가 매수자 중심 시장이다. X 이렇게 출제를 여러 번 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얼마짜리인지 평가하고 싶을 때는 직전 이 부동산의 거래 사례는 10억, 11억
아주 좋을 때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된 매매된 사례가 있다. 그보다는 지금보다 하락기니까 좀 낮게 평가하자 이런 뜻이. 그래서 직전 거래 가격은 상한선 기준 가격이다 이런 말을 써야 된다. 하한선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구 중심, 이 시장, 이 마켓이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고 보려면 매수자와 매도자를 보니까 이게 하락기니까 매물은 엄청 많죠. 매도자는 많다. 매수자가 기빈이야. 매수자가 기합니다. 하여튼 시장판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귀한 사람을 만나야 돈이 되지. 그래서 매수자 중심에 두고 매도자 여러 사람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매수자 중심 시장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여기 직전은 상승기니까 이쪽은 상승기니까 이때는 반대가 있겠죠. 지금 내리막이니까 매수자 중심이전 오르막에서는 매도자 중심이었겠죠. 매도자 중심이었다가 바로 매수자 중심으로 변환점이다. 변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자, 상승기에는 시장판에 가보니까 매수 매도자 중에서 살 사람이 많고 팔 사람이 적죠. 그래서 매도자 중심, 매도자를 만나시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매도자 기분을 만나서 꾸이지 가서 꾸이 삶아야 돈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해서 이 네 개 국면, 이 네 국면을 경제학자들이 하도 오래 하시니까 사계절을 비유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렇게 흔적을 남겨두시고 일단 그리고 하락기, 상승기 이렇게만 대비하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요. 먼저 우리 요약집 24페이지 보시면 일반 경기 변동 시장 전체 총체적 가중평균 거시적이라 이래야지. 그 반대 개념인 미시라든가 단순평균이라든가 부문적이라든지 단편적이라든지 이렇게 분석하면 틀리겠죠. 그지? 그래서 바로 감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감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 협의, 주거용. 그렇죠. 저 주거용. 요걸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돼. 주거용 중심.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유형, 그 별표 거의 매년 시험 나오다시피 합니다. 자, 첫 번째, 순환, 반복. 금방 했던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바로 순환입니다. 순환.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순환 반복 변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순환 있죠. 비순환. 자, 여기다가 앉아 비순환, 비반복. 저렇게 이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없는 비순환. 이 네 가지, 세 가지. 합치가죠. 총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됩니다만 자, 계절적 변동이라 했죠. 계절적 변동. 자, 계절 영어로도 괄호에서 나옵니다. 시즌. 영어는 한 시즌, 두 시즌 하죠. 시즌. 계절적 변동은 보통 1년 단위로 12달 단위로 반복하는 겁니다. 봄에는 꽃놀이 부동산, 여름은 시원한 부동산, 가을은 단풍놀이 부동산, 겨울은 따끈따끈한 부동산이 화랑을 이룬다. 이런 것도 계절적 변동이고 또 우리 시험 나올 때는 매년 12월 건축 경기가 둔화됩니다. 뭡니까? 계절 변동이다.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그렇게 출제하기도 또 대학가 원룸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공실률이 상당히 높대요. 그럼 무슨 변동이냐 물으면 순환, 계절, 장기 추세, 무작위 변동 중에서 계절적 변동입니다. 이렇게 찍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험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추세. 자, 장기 추세. 이 장기 추세는 영어로 쓰면 이제 트렌드 이렇게 트렌드. 장기 추세. 보통 5, 60만에 반복되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신도시, 도시재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 추세. 뭐 5, 60년을 해서 이 5, 60년을 해서 딱 5, 60만에 탁탁 떨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총체적이니까 약간 러프하게 그렇다는 뜻이지. 장기 추세 변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무작위 변동, 무작위 하는 게 있죠. 무작위. 이거 영어로 랜덤 해놨죠. 랜덤. 그렇죠? 영어로 랜덤. 괄호에서 랜덤이라는 말을 상당히 사회과에서는 많이 쓰죠. 랜덤이라는 것을 사회과에서는 엄청 많이 씁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이 어떤 추세로, 장기 추세로 반복적으로 당첨되겠습니까? 계절적으로 당첨되겠습니까? 무작위로 당첨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작위죠. 랜덤, 무작위. 로또 1등 당첨은 랜덤하게 무작위로 됩니다. 랜덤, 무작위다, 불규칙이다 이렇게 되죠. 무작위. 근데 이 무작위에서 우리 시험 잘 나오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 정부 정책에 돼 있죠. 정부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쉽게도 예측 가능하면 좋을 텐데요. 예측 불가능하도록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란 것은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무작위, 랜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부동산 정책이 아쉽게도 여기 들어가니까 정부 정책 그대로 말 따라가지고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책을 활용해서 내가 판단해야 되지 정부 정책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수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거 주의하자.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게 잘 출제했어요. 정부 정책, 뭐 파리 대책 이건 뭐냐 무슨 변동이냐 이 네 개 중에서 무작위 변동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자, 전쟁 언제 털지 안다 모른다. 전쟁 모르죠. 불규칙. 전쟁 또 천재지변 지진 언제 발생할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천재지변 등 이런 걸 무작위 변동이라 한다. 그래서 순환 변동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비순환 비반복 요 세 개 하고 합치면 이걸 다 합쳐가지고 현실적으로 합쳐가지고 현실은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반복적입니까 비반복적입니까 그렇죠.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는 것이 현실 부동산 경기다 이 말이지. 불규칙적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런 불규칙 현실 예 중에서 요놈만 쏙 뽑아가지고 하나에 만들어보고 논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더라. 이렇게 주 중심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현실은 전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중평균 거시적으로 움직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는 이게 결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요약지 보시면 계절, 그 다음 장기 추세 불규칙 있습니다. 자, 기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사이클, 장기 추세 트렌드, 계절 시전, 무작위 랜덤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OX. 오.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 순환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세상 돈 못 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벌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아직까지 못 벌었지? 이게 아니라서 못 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래 경기 변동의 주기, 단파, 중파, 장파 이렇게 있죠. 단파, 중파, 장파. 단기 파동 그 발견하신 분 이름을 따가지고 해놓으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후배 배우는 사람들을 수를 들기 위해서 키친. 자, 키친은 누구다? 치킨 이촌씨인데 키친 파동. 약 한 5년 이렇게 하면 돼. 5년. 약 한 5년. 잠깐 년도 뭐 주 중심으로 흐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죽을라 있죠. 죽을라. 너 죽을래 3초인데요. 죽을라. 이게 주 중심이라는 뜻이야. 주 중심. 일반 경기의 중심 가운데 주 순환. 요게 약 한 몇 년? 10년. 죽을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쿠즈네츠크 하는 게 있습니까? 쿠즈네츠크 하는 게 있죠. 쿠즈네츠.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쿠즈네츠크 하는 분은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때, 이제, 국내 GDP 딱 하는 이런 걸 개발해가 GDP. 우리 GDP 아시죠, 이제? 이걸 처음 발견해가지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20년 만에 나타나더라 하는 발견. 훌륭한 발견이다 해서 71년도 노벨 경제상을 이거 가지고 드렸습니다. GDP 이거 발견으로 이거 반복적 흐름 경기 예측에 써먹었다 이 말이죠. 구전했지. 약 한 20년인데 20년. 그리고 이제 콘트라티프 하는 게 있죠. 다섯 글자. 콘트라티프.
이거 약 한 몇 년? 5, 60년. 이 장판다, 장판. 5, 60년. 이분은 뭐 러시아 사람인데요. 자, 이름이 뭐게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기간이 길어지더라. 요건 단파, 요건 중파, 요게 이제 장기파동인데, 장기파동. 쿠즈네츠, 요거 하고, 이것 하고, 우리 한센 파동 하는 게 있죠, 한센. 한신 아파트 아십니까? 한신 아파트? 그 형님이 한센인데, 한센. 약 한 20년입니다, 20년. 20년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일반 동산 주 중심의 2배 정도가 20년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한센 건축 경기, 쿠즈네츠는 일반 경기지만 20년이니까 주 순환의 2배 정도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자, 그 하기만 간단히 하고 그냥 패스하면 돼요. 시험 지난 27회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슬쩍 부담 없이 보시고 그냥 너무 안개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로는 안개하려고 달려들면 그 순간부터 혼자 생고생하게 됩니다. 약간의 럽할 때는 럽하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할 때는 상세할 게 일부분 있으니까 꼭 하시고, 그렇지 말고는 전체 이렇게 럽하게 흐름대로. 시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분석이 잘 안 되잖아요. 약간 럽하게 분석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을 가야 됩니다. 또 정확한 게 있습니까? 정확한 게 없지. 학교론 자체가 법, 경기, 복합개념인데 그거 다 아는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르고 다 모르지. 럽하게 보는 그게 현실이고, 그렇지. 자,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합성어다. 스태그네이션은 이게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경기 침체한 상태에서 물가만 폭등해 상승한데 이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이다. 그런 뜻으로만 우리 시험에 이해하는 걸로 잠깐 출제하고 말았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각자 생각하시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동그라미 1, 진폭과 주기가 길다.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순환 국면이 회복 국면은 길고, 후퇴 국면은 짧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자,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돈 까먹는 게 쉽습니까? 까먹는 게 한순간이죠. 티끌모아 태산, 따박따박 이렇게 벌어가지고요. 한순간에 털어내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게 많습니다. 한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으면 기업 투자 잘하면 아파트 상승할 시장 지역에 상승 지역에 샀다면 대박 터졌겠죠. 그러다가 그 지역에 계속 가다가 아파트가 약간 하락하면 바로 쪽박 차버려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털어내봅니다. 쪽박 찹니다. 그런 게도 많고 우리 주식도 종종 그런 거 많죠. 주식 팔 때는 한 방에 쑥 빠져버려 그냥. 어제 우리 뭡니까? 어제 남북 최고의 회담 연기하고 나니까 주가가 남북 대북주에서 하종쳐 버렸어 30% 순간적으로. 그러다 오늘 또 약간 살짝 올라갈까 말까 이런 시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한 방에 하종쳐 30% 떨어져 버리기. 상당히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상승은 오래 걸리고 하락은 짧은 순간에 한순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경사, 오른쪽 경사하고 좌측 대칭이 안 맞지게 비대칭이다. 비대칭. 우경사, 좌비대칭 이렇게 부른다. 타성 기간이 길고 주기 순환 국면 불명확하고 불규칙적이다. 앞에서 봤고요. 그 다음 부분 시장 변동 중에서 후퇴기는 지역적 시차적으로, 그 다음에 불황은 동시적 광역적으로, 회복은 지역적 시차로, 역시 호황은 동시적 전국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일 때가 많고, 자,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이다. 우리 경기 변동에 경기장에 경기를 합니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일반 경기하고 스타트
경기를 합니다. 누가 1등 하는지, 누가 빨리 다니는지, 늦게 다니는지 한번 보자. 제일 빨리 다니는 게 주식하고 누굴까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달리면 부동산이 주식이 일반적으로 앞서 달리겠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이거는 일반 경기하고 같이 갑니다. 자, 일반 경기가 잘 돌아가면 상공회의소 부동산에도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같이 돌아가는 거고, 주거용은 좀 반대 개념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일반 경기가 잘 돌아가면 은행이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는데요. 회수가 잘 되니까. 그런데 일반 경기가 안 돌아가면, 침체가 하면 여기 돈 빌려주면 뛰어버리니까 이제 주택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주택. 건축업자들하고 집 살 사람하고 여기다 돈을 빌려주니까요. 이게 이제 이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 간에는 역순환적 관계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순환적 관계다 이런 말을 쓴다 이지. 역순환적. 근데 이게 경기장이 달리니까 주식이 얘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막 달릴 테고, 때로는 앞서가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뒤 쫓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서 병행하기도 하고, 지는 지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독립행. 그래서 발이 달렸으니까 갈 곳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보다 부동산이 약 한 1년 한 몇 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후순환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이다. 그러나 일반 경기보다 선행, 앞서가기도 하고, 이 경기 돌다가 얘가 내 뒤 따라오면 내가 끌어가기도 하죠. 선행하기도 하지. 뒤 따라오면 내가 선행하기도 하고, 옆에 같이 서치면 병행하기도 하고, 역행 거꾸로 가기도 하고, 독립행, 지는 지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독립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경기 변동을 할 때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공행성, 거의 같이 흘러가는 공행성이 있더라 이 말이지. 우리가 경기가 불황일 때, 아주 불황일 때는 부동산이든 일반 경기든 뭐 주식이든 다 안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IMF 금융위 때처럼. 또 호황 때는 다 좋을 때도 있고, 공행성. 자, 넘기시고. 부동산 시장의 4국면별 특징.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거래 건수가 언제 증가 최대됩니까? 봄에 증가하죠. 스프링, 봄 증가, 여름 최대, 가을 감소하기 시작하고 겨울에 최저이다. 건축 신청 건수, 공실률, 이자율. 자, 그 이자율 한번 잘 봐봅니다. 이자율은 경제분석에서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이자율이 회복 시장에서는 하락합니까? 상승합니까? 우리 현실 경제에 매칭하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때 각 국면별 이자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고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하고 매칭해버리면 막 뒤죽박죽돼서 일관성이 구분이 안 돼요.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고 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 되려면 이자가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렇지. 그럼 네가 하락해야 수요 공급이 증가하죠. 아까 우리 이 정태에서 금리가 싸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 거래량이 많아집니다. 경기가 회복 이렇게 되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호황일 때는 금리가 최저겠죠. 최저. 후퇴는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금리가 최고적으로 높으면 불황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금방 했던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때 그런 것이고, 현 실물 경제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호황일 때도 있고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황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금리 약 한 10년 동안에 마이너스 금리, 실질금리 마이너스잖아요. 그래도 불황을 크게 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때 이렇다는 거지. 그 수업용은 이렇게만 나오니까
우리 수험상 나올 때는 이거는 실물 경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실물 경제가 다르다.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보면 우리 알다시피 이거 오르막이니까 뒤돌아보면 저 하한선 기준가격이죠. 상하면 틀리지. 그래서 봄, 여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은 내리막이니까 직전 돌아보면 바로 상이지. 상한선 기준 가격 이래야지. 하한선 기준 가격 하면 땡 틀립니다. 그 다음에 중심시장은 당연히 가을, 겨울 하락기에는 매수자가 중요하고 상승기에는 매도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승 하락기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 안정국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국면. 자, 그걸 하나 보도록 합시다. 안정국면. 이것도 시험 거의 안 나오다가 모처럼 또 한 출제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 안정이란 말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역세권에 소형 점포라든지 가령 우리 옆에 있는 김밥집 그 상가는 불황 탑니까 안 탑니까? 분식집, 김밥집 불황 안 타죠? 그럼 꾸준하게 수익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소형 점포 옛날 같으면 중소형 아파트 그것도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중소형 아파트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넣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역세권에 있는 소형 점포다. 그럼 불황 안 타요. 불황 안 타. 그래서 호황이고 불황에도 이렇게 안 빠져. 그 대신에 호황에도 안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는. 그래서요. 이제 호황에 상될 때는 일로 말을 갈아타야 되고 불황에 상될 때는 이렇게 또 말을 갈아타셔야 되죠. 소형 점포로. 그러면 이 투자가 볼 때는 요 과거에 호황 때나 불황 때 이때 3억에 그 점포로 그랬습니다 하면 과거 사례 가격은 믿음이 간다 이 말이죠. 신뢰할 수 있는 과거 거래 가이다. 지금 거기다 3억 한 1,000만 원 더 붙이가 3억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매매해도 되고. 그래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이게 안정국면이다. 이렇게 안정시장. 이건 부동산에만 있는 톡톡한 겁니다. 부동산에만 있는 톡톡한 시장이다. 안정국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기출. 상향국면에서 자, 상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다? 상향은 여름. 직전 회복국면의 봄. 맞습니까? 맞지?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사례 가격의 하한선 맞습니까? 그렇죠. 요 오르막이니까 봄, 여름이니까 봄, 여름의 직전 사례 가격은 맞네. 여기다 상 넣어놓고 틀린 게 찍어라. 이렇게 출제를 여러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맞지? 맞습니다. 이 안정국면은 이 4국면에 이 속에 있는 건데 이게 일반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 속에서 이것만 톡톡한 부동산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입니다. 혹시 또 5개인데 왜 4개야? 이렇게 하지 마. 우리 5계절 아니죠? 4계절입니다. 4계절. 그 다음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공급 지표, 수요 지표. 자, 공급 지표는 건축이 아니다. 건축 공급 이렇게 부르죠. 건축하는 것이 공급 아닙니까? 건축 공급. 당연히 그렇지. 우리 과거에 표준산업 분류표에서도 공급자 중심으로 당연히 개발, 임대 등 공급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 공급이고 그 다음에 수요 지표는 거래량이 수요 지표인데 만약에 특정 건설업체가 1,000세대를 아파트 건축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0세대만 수분양되어서 거래됐답니다. 그러면 900채만 수요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900채가 있었다 이 말은 산 사람이 900채를 샀다, 수요 있었다 이런 뜻이니까 거래량은 수요 지표이고 공급은 건축 공급 지표다.
자, 그 다음에 보조지표. 부동산 가격은 명목지표 또는 보조지표. 얘는 가격은 보조일 뿐입니다. 보조. 명목상 지표일 뿐이고, 얘가 Q, 얘가 실질지표로 실질. 이 실물 Q가 어느 시장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철이 다 갔다, 포도가, 제철 포도가 비쌉니까? 쌉니까? 오히려 저렴해지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이게 호황이라고 하면 안 돼. 절대 부동산도 그렇고 어느 시장에서 다 그렇습니다. 얘가 Q가 왕성하게 그래야 많아지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 그게 호황이라 하는 거지. 가격이 비싸고 싸고 가지고 호황이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넣어서 다음 주 틀린 거 찍으세요 하고 한번 출제한 적도 있어. 우리 시험도 잘 출제했지. 가령 이거 보면 공급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수요가 적게 증가하면 가격이 오히려 싸잖아요. 제철인데도. 제철인데도 불구하고 포도값도 싸고 복숭아값도 싸고 이래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복숭아철이니까 제철 복숭아 당연히 호황이겠지. 그래가 원활하다. 부동산 똑같아요. 부동산도 얘가 Q가 이게 실물 변수니까 얘가 왕성할 때 그래 많이 되고 할 때 그게 호황이고, 가격이 높다고 호황, 낮다고 불황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주의. 그래서 가격은 지극히 보조지표, 명목상 눈에 보이는 돈, 명목상 지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실물 변수에서 선행, 동행, 후행 지표. 자, 건축 허가 건수가 많아지면 앞으로 건축 경기가 좋아지겠죠, 분명히. 공실이 낮으면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 다음 동행 지표는 착공량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거래가 왕성합니다. 동행 지표이고, 그 다음에 건축 준공, 완공량이 많으면 옛날에 좋았었는데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후행 지표라 한다. 그래서 그 애를 가지고 잠깐 보시면 됩니다. 우리 26회 시험에서는 그 애를 가지고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뭘까? 그 요인은 자,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복합 요인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우리 옛날에는 공부할 때 이랬죠. 법경기를 했잖아요. 법경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다 복합 요인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특정 이번 불황은 쟤 때문에 또 얘 때문에 쟤 때문이다. 이렇게 그때 요인이 달라질 수 있죠. 또 이번 호황은 쟤가 좋아가지고 얘가 좋아서 뭐 이렇게 그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요인인데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사회, 경제, 행정, 나머지가 뭐 있다? 자연 요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내나 복합 개념이랑 똑같아요. 우리 감정평가론에서도 이렇게 늘 생각했죠. 감정평가론. 학교는 마지막 어렵다는 분은 제일 끝부분을 가면 부동산 가격이 왜 제가 7억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자연 요인에서 걔 가치는 7억이야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도 이렇게 설명했죠. 지금 우리 경기 변동하는 요인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약간 달라서 보이지. 같은 뜻이다. 복합 요인이다. 이런 때 복합 요인, 복합 개념이다. 그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 이제 부동산 경기와 거미집 이론 봅시다. 거미집. 이제 거미집. 자, 이 거미집은 우리 그 에티켓 형님, 에티켓 하는 교수가 미국의 옥수수 돼지 파동, 농부 옥수수 또 축산업자 돼지 키우는 해마다 죽겠다 곡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미리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곡소리 좀 안 나게 연구 용역비를 줘가 해보세요. 모델을 미리 작성해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던져도 그래도 곡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곡소리 안 나게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한번 보자. 거미집. 그걸 그림 그리니까 그래프가 우리 수요 공급 그래프가 꼭 거미집 모양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HK 교수 창고 들어가니까 거미가 미리 그래프를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사부님
당신 이름 붙여 주겠소 해서 그래 however sorry 거미집 이름 붙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작년에 배추값이 비쌉니다. 그럼 올해 배추 생산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작년이고 올해는 배추 생산을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 기대로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배추금이 좋으면 올해 배추를 많이 생산하죠. 배추를 안 심고 고추를 심으면 통반장이 옆에 지나가면서 괜히 심으라 소리를 못하고 작년에 배추금이 좋았는데 하면서 옆에서 바로 자꾸 귀 들리도록 그거 하면 끌어다니지. 그 할수 배추를 심는 게 이제. 배추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시장에서 우리 항상 시장판을 읽어야 돈이 된다 했죠. 시장판 못 읽으면 돈 안 돼요. 시장을 읽어야 마켓을 읽어야 돈이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배추 수량이 엄청 많아지죠. 너도 나도 다 배추 심은 바람에. 그럼 배추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폭락하지 폭락. 일부 배추 농사 짓는 사람은 끓어묻어 버려요. 그냥 수확비도 안 나온다고. 밭에다 끓어묻어 버린다고. 그래서 손해를 쪽박 탔죠. 쪽박 탔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배추값이 사니까 올해 배추는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작년에 배추값이 너무 폭락했잖아요. 시급했죠. 이때 배자 소리만 해도 추자 소리만 목숨 날아간다 이렇게 했지. 배자 소리도 듣기 싫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게 너도 나도 배추를 또 심어요. 안 심지. 배추값이 워낙 싸니까 올해 배추를 안 심어요. 안 심으니까 배추값이 왜 된다? 시장에 배추가 없죠. 엄청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배추값이 뭐가 된다? 폭등해가 금치값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배가 아파 죽는 거야. 기회 손실. 우리 항상 선택은 최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차선책을 선택하면 기회 손실 마이너스가 되죠. 그 손실을 또 당한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게 농부의 행태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교수가 이걸 발견해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프. 그게 이제 거미집 모양으로 생긴 건데, 자, 그 밑에 보시면 수직선은 뭐다? 뭐 시장 파는 건 항상 가격이지. 뭐. 수평선은 뭐다? 수량이고 Q 원점이다. 자, 여기 공급곡선인데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게 맞죠? 자, 공급곡선이 공급이 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부동산 이것은 생산 기간이 걸리죠. 요만한 생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 기간 플러스 1기 생산 기간이 걸립니다. 즉 그 말은 펑크션 T기의 가격을 보고 정기의 가격을 보고 단기에 공급량이 결정되고 작년도 배추 값을 보고 올해 배추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런 가정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공급의 시차, 자 타임래그, 공급의 시차가 걸린다라고 봤는데요. 공급의 시차. 자 우리 흔히 공주회사 인기가 좋을 때 너도 나도 공주회사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만에 합격합니까? 플러스 1. 이게 플러스 1 하는 거는 추상적인 플러스 1이지 뭐 또 1년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어떤 분은 빠르게 일주일 만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1개월, 2개월 만에 걸리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자기 백그라운드 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또 심하게는 1, 2시험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분 있다고 제가 손을 듣고 있습니다. 십몇 년 하신 분도 계시고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1회부터 공부하신 분은 저하고 같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안 믿었어요. 1회부터 공부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한 기간 걸린다는 뜻이지 꼭 1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년이라는 뜻은 아니고 한 기, 한 텀 이렇게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급의 시차.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수요인데 이 수요. 자 수요와 공급 만나는 이게 이제 원래 가격이 있겠죠. 그때 원래 자원 배분 양이었었는데 이걸 확장을 좀 해서 이걸 확장해서 배추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확장해가지고 그러면 좀 분석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원래는 연기에는 배추 공급량도 요만큼만 시장에서 그래됐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이만큼 가격이 폭등했어요. 1기 가격 폭등, 수요 증가, 가격 폭등. 그 다음에
이때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비싸면 적게 사버리고 이렇게 적게 사버리고 공급은 시차 걸리죠. 시차. 1기에 가격을 보고 1기가 비싼 가격을 보고 공급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균량보다 훨씬 많이 공급을 많이 한다고. 2기에 공급량. 공급 막상 많이 되고 나면 이걸 재고 손실 없이 다 팔려면 폭락하겠죠. 가격 폭락. 가격 폭락. P2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가격 폭락하면 그 다음에는 배추 생산 안 하죠. 3기는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고 배추 공급량이 적으면 다시 배추값이 폭등하고 초과 공급 폭락, 초과 수요 폭등 이렇게 해서 매 반복해서 수렴한다. 반복 수렴. 폭등, 초과 공급, 폭락, 초과 수요, 폭등 반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아파트 분양가가 높대요. 그럼 너도 나도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축 공급하러 들어왔습니다. 그 시장에. 들어오면 막상 입주할 때 되면요. 너무 공급이 많아가지고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고 미분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부동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 기간이 걸리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때 뭡니까? 우리 남아선호 남자값이 비쌌잖아요. 남아선호하니까 너도 나도 머시매를 놔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에 온통 시집장가 가려니까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려니까 여자가 있다 없다 없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값이 폭락해버리지. 부엌에 들어가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는데 요즘 요리 못하면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폭락하고 다시 또 그러다가 만약에 남아를 선호 안 한다. 안 하면 또 남자가 폭등하게 돼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럼 뭐 시장 파는 기본적으로 다 마찬가지니까. 그 이제 밖으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렴한 게 있고 발산, 그때 발산이라고 한 말이지. 발산. 자, 발산을 보면 수요 곡선이 비탈적이고 공급 곡선이 탄력적으로 누워있을 때 발산합니다. 발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요가 정되었습니다. 원래 균형에서 가격 폭등, 초과 공급, 가격 폭락, 초과 수요, 가격 폭등 이렇게 발산해 발산. 발산해버린다. 발산. 발산되는 이유는 근본적 이유는 자, 이 수요 곡선하고 서 있는 수요 곡선하고 여기 이게 누워 있는 수요 곡선하고 누가 더 탄력적이다? 얘가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다. 탄력적인 이걸 혹시 또 뭐 암기한다고 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뭐 수탄수 이렇게 외워서 하던데 또 공급이 누워 있고 탄력적이면 공탄발이다. 이런 얘기를 막 입에 달고 다니던데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봐요. 여자가 탄력적입니까? 남자가 탄력적입니까? 일반적으로. 여자가 탄력적이죠. 남자가 비탄력적이고. 그럼 여자가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안정적 가정 수렴한다. 수렴한다. 보편적으로 여자 남자 만나서 여자가 탄력적이고 남자가 비탄력적인 안정적인 가정 가운데 수렴할 수밖에 없죠. 밖에 나가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밖에 나갔다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지. 보편적. 그리고 이게 남자가 남자가 탄력적이면 이 남자가 바깥 양반인데 잡아놓으면 티 나가버리고 잡아놓으면 티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겠죠. 원래 이 바깥 양반인데 안 그래도 바깥 양반이 탄력적이니까 그렇게 했지. 발산. 공급이 탄력적이면 당연히 발산이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당연히 안정, 수렴형이다. 나갔다가도 돌아오고 어제 나가도 돌아오고 한 달 전에 나가도 어쨌거나 빨리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게 안정적 수렴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단어를 하나를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 내리 속에 특정한 걸 암기하게 되면 다른 게 빠져나가면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도 대처가 엄청 나타나거든요, 실제요. 이걸 집중하면 쟤를 놓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암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학교를 갖다 통째로 안개하면 됩니까? 여학집 닦고 하니까 이거 통째로 통째로 하면 됩니까? 통째로 하면 되지. 통째로 안개하면 됩니까? 안개는 안 돼. 안개는 안 돼. 통째로 이해를 하고 깨치면 완전 고득점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얻는 거지. 딱 들어보니까 요 위에 부르면 되죠. 그럼 떨어지죠.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수렴형, 발산형. 만약에 탄력성이 똑같아. 수요도 1.1이고 공급도 1.1이다. 이러면 반복하지, 반복. 요건, 자, 요 수요전 가면 가격 상승, 초과 공급, 가격 하락,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초과 공급, 반복하잖아요. 탄력성이 같으면 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수요가 탄력성이 0.9고 공급도 그러면 0.9 이렇게 하면 우리 1보다 적으면 비탈적이잖아요. 1보다 적어도 상대적으로 파트너하고 같으면 반복 순환하는 것이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인데 상대적으로 파트너하고 같으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건 반복 순환.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중요한 요. 여기 시험이 우리 8회 시험 나오고 23회, 24회, 25회 나오고 27회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29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미집 이론이. 그래서 잠깐 더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1.1이고 공급 가격 탄력성이 0.9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발산입니까? 수렴입니까? 누가 탄력성이 크다? 수요가 탄력성이 크다. 우리 수요 곡선이 더 누워있죠. 그럼 당연히 안정, 수렴이죠. 근데 그 밑에 수요 곡선 기울기 값가 마이너스 1.1, 공급 기울기 0.9 하는 말이 있는데 요건 결론적으로는 발산입니다만은 기울기 값이란 말을 가지고 시험 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울기. 어려운 게 나왔죠.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뭔지 알면 일단 기울기만 하고 나면 되죠. 서 있는 수요곡선, 누워 있는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음의 관계죠.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해봐야 비례 반비례밖에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지. 당연하지. 비싸면 적게 사고,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죠. 화살표가 서로 반대이고 반대. 그래서 음의 관계다 이렇게 했지.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학에서 오른쪽 가면 플러스고 왼쪽 가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kg 갔다가 그 다음에 수학에서 위로 가면 플러스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위로 1kg 올라갔대. 얘는 위로 5kg 올라갔대. 자, A 수요곡선하고 B 수요곡선 기울기를 구하라. 기울기 값이 얼마냐? 이래 물으면 기울기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게 기울기인데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다. 이거 언제 배웁니까? 저 언제 배우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민학교 1학년 때 배웁니까? 2학년 때 배웁니까? 한 그 정도쯤 배우겠죠. 그죠?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A 수요곡선 밑변이 마이너스 1이고 높이가 플러스 1이죠. 자, 플러스 1 나누기 마이너스 1 하면 얼마다? 플러스 1 나누기 마이너스 1 하면 1 나누기 1 하면 얼마입니까? 이 부호는 제압버리고 1 나누기 1. 1 맞습니까? 확실하지? 근데 부호가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얘는 올라갔고 얘는 내려갔죠.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얘는 원래 내려가기보다는 얘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간 거지만, 응? 자, 요 부호가 반대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A의 기울기는 A의 수요곡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고, 자, B의 수요곡선은 B 수요곡선은 밑변이 마이너스 1이고 높이는 플러스 5죠, 그죠? 5 나누기 1 하면 얼마다? 5 나누기 1 하면 5죠. 자, 부호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하고 A의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수용선의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5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큽니까?
마이너스 1이 큰 게 확실합니까?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1이 크죠. 내가 빛이 5억 지고 있는 것보다 빛이 1억 있는 게 더 크잖아. 더 부자잖아. 마이너스 1이 더 큽니다. 마이너스 1이 더 큰데 저걸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서 있는 비탄력적인 비수요곡선이 더 기울기 값은 적고 누워있는 탄력적인 A 수요곡선이 기울기 값이 크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 분명한 수학 부분이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이 바로 좀 뭔가 좀 약간 스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절대값을 쳐버리면 마이너스 5를 절대값, 마이너스 1을 절대값, 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이 절대치란, 절대치. 절대값을 치면 절대적인 움직인 양만 나오기 때문에 이건 1이지 1. 그죠? 이것도 마이너스 5를 절대값 치면 이거는 5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Z가 더 크네, 이제. 그럼 B가 더 큽니다. 절대값은, 기울기 절대값은 B가 크고, 기울기 값은 A가 크고, 이거 두 개 식별을 잘해야 돼. 이거 가지고 시험 나오면 맨날 헷갈리면 되게. 자, 다시 한번.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는 적을수록 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적은 A 수요곡선이 큽니다. 기울기 값은. 근데 기울기의 절대값은 누가 크다? B가 많이 기울였죠. B가 큽니다. B가 오히려 5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누가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더 탄력적입니까? A가 탄력적이죠. B는 비탄력, A는 탄력이다. 그럼 탄력적인 탄력적인 A를 표시할 때 탄력적인 A는 기울기 값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값은 큽니다. 근데 기울기 절대값은 적습니다. 요거 관계, 요걸 흐름을 이해를 하고 기억하고 계시대요.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가 풀린다. 자, 금방 그 위에서, 그 그래프 바로 위에서 기울기 값이, 수요곡선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1이다. 마이너스 1.1이다. 그 다음에 공급의 기울기는 0.9다. 공급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우상향이니까 당연히 밑변분의 높이 하면 A 수요곡선하고 A 공곡선하고 B 공곡선하고 비교하면 B가 많이 기울었죠. 이 크지. 많이 기울을수록 크다. 이렇게 하면 돼. B는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A는 가파르다. 급경사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쓰죠. 근데 B 수요곡선에 오면 수요곡선은 A가 탄력적이고 B가 비탄력적이고 B를 보고 급경사다. A는 완만하다. 이렇게 말로는 쓰죠. 그래서 그 용어가 이제 익숙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놓고는 이런 것도 다 소용없이 그냥 수요가 완만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서 있으면 수렴이다. 이러면 되지 그냥 결론적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면 안정 수렴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요거 수학 개념 요거 구분하시고 요거 수학 개념 구분하시고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이런 유형이 나오더라도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거미집 이론의 전제 부동산 경기 동그라미 1, 2, 3. 자, 1. 현재 수요 결정은 현재 가격에 의해서 우리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물건이 싸면 사겠죠.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렇지만 시장에 가면 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호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은 사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는 적각 반환합니다. 적각 반환. 비싸면 사러 갔다가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사러 갔다가도 비싸면 안 사버리죠. 그래서 바로 적각 보고 싸냐 비싸냐 보고 바로바로 반응해요. 어느 시장이라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공급은 그래 안 되지. 공급은 아파트 배추값이 엄청 좋대. 배추값이 좋대.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배추를 팔러 올 수 없잖아. 생산 기간이 걸리니까. 한 시즌 생산 60일이니까 생산해야 내다 팔 수가 있지.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생산 기간이 걸리는 것이 부동산도 그렇고 농산물, 수산물, 수산물 대체로 그렇다. 우리 공주에서 합격도 생산 기간이 걸린다 그죠?
미래의 수요 결정은 미래 가격에서 결정될 것이다. 당연하지. 그때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에 의존한다. 여기 이제 공급이 내년도 공급량은 만약 생산 기간이 1년간 걸린다면, 그죠? 내년도 공급량은 지금 가격 보고 결정이 된다니까. 그럼 만약에 7, 8년 후에 아파트 합시다. 아파트 택지 확보 건축 기간 다 합치가 7, 8년 걸린대. 7, 8년 걸리면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높으면 7, 8년 후에 공급이 많아지는 거다. 지금 분양가가 형편없으면 아파트 공급 안 하겠죠. 내가 건설회 사장이라도. 그러니까 7, 8년 후에 공급량이 줄어들 버려요. 그런 공급 시차가 나타난다 이 말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인기가 있으면 의사도 변호사도 공인회계사도 너도 나도 다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올까 이거야. 그럼 막상 너무 많아가지고 또 공급 많으면 시세가 떨어지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공급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급자의 기대가 항상 실패 전제. 아까 이게 배추는 배추 농부의 실패, 기대 실패입니다. 합리적 기대가 아닙니다. 비합리적 기대 실패. 그리고 추산업자 같으면 추산업자의 기대 실패. 아까 예를 들어서 돈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값이 비싸면, 작년도 배추값이 비싸면 너도 나도 원래 배추를 다 심는데 나는 심어야 된다, 안 심어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안 심어야지, 안 심어야지. 다른 사람 다 심어가지고 손해볼 걸 나는 안 심어서 다른 거 심어가지고 오히려 손해 안 보고 다른 거 팔아서 돈 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배추 가격은 이때 많이 심으니까 폭락했는데 나는 폭락할 때 손해를 안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배추값이 이렇게 싸면 원래 너도 나도 배추 공급을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오히려 배추를 시장에 공급해야 돼. 시장을 이겨야 되니까 시장을. 너도 나도 배추 공급을 안 할 거다. 내라도 공급해가 내놓으면 나중에 배추값이 폭등해서 나는 금치 엄청 돈 벌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배추값, 이기의 배추값은 폭등한다고, 폭등. 이때 벌고, 저때도 벌고, 이때도 벌고. 이게 완전히 꼬먹고 알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장판을 읽어야 돈이 된다니까, 시장판을. 무슨 시장이라도 그렇습니다. 이건 배추를 예를 들어서 있는 거고, 부동산이든, 뭐 배추든, 금이든, 뭐 다 그렇습니다. 마켓 트레이닝 해야 돼요, 마켓 트레이닝. 제가 아까 말했지만 마켓, 미투가 아니고, 마켓 트레이닝.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시장판을 못 읽으면 돈이 안 되지. 그 다음에 3번 수익성을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주거용수 부동산은 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더 강하다. 우리 상업용, 공업용은 바로 이 가격 보고 움직이니까 가격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거용은 때론 가격 보고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택은 내 고향이고 내 보험자리고 과거에 남편하고 아주 좋았던 흔적이 있고 하면 좀 비싸도 그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거는 상업용, 공업용 돈 안 되면 있을 필요 없지. 그래서 이 가격 보고 움직이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더 거미집 이론에 적합하다. 이런. 자, 한번 쉬시고 또.